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정부와 여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련 회의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문 대통령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당정청에 합심하고 또 여야 협력으로 이를 빨리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출범 시점은 지난 7월 15일입니다만 두 달 넘게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죠.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공수처와 관련된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 회의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오랜만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나경원 전 의원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 먼저 추 장관의 발언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진경준, 진동준 사건 모두 예를 들어 별장 성접대라든가 대형 뇌물 또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입니다. 이들 사건들을 해서 이 판검사 비리들 매장이 될 뻔했다. 또 매장되기도 했는데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이를 이미 선택, 편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적인 불신이 높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여야 충돌을 빚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제 그 재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게 대안을 제안을 했었다. 정권 임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그러면은 하명수사처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이 이를 거절했다. 이것은 공수처로 정권 안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용, 검찰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거기다 민변 검찰화 의도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 만큼 친정권 봐주기 너무나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 우리 같은 여당 국회의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여당도 겁날 정도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또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이 공수처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두 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고위 공직자들 스스로가 특히 검사 판사들 스스로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물방망이식 처발했다. 네. 자기 식구 감싸기, 봐주기 그런 것들이 흥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의도 자체가 어쨌든 고위 공직자일수록 좀 일벌백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발족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 자체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어떤 독수조항이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정 속에서 논란 속에서 법적인 완결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네. 7월 달에 이제 출범하고 지금 정도는 말하자면 야당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추천위원들을 구성을 다 해서 공수처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미 지나갔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야당은 자기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제도든 간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쨌든 어렵사리 국회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든 안 됐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는 야당도 이제 비판과 원칙적인 어떤 저지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도 자체로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말하자면 원점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제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자,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해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것은 현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 의원들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인 나조차 겁이 난다라고까지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가지 부분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공수처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네. 국민 다수 입장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제 강행 처리를 했는데 거의 국회가 난장판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은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판검사들이 본인들의 비리라든지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마치 치외 법권자인 듯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집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 법안을 만들면서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정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충견, 애견이라고 비판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내용이나 절차 과정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추천 과정에서의 그 견제 장치가 있을 뿐인데 그 부분도 얼마든지 무력화하고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래서 너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아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직이 우리나라는 너무 검찰이나 경찰 권력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거든요. 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거의 제도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저는 일단은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오늘 띄워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하는데 과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수처장 후보 이 추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내고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좀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개정안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3명의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4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을 하는데 이 2명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한 개정안은 이 부분을 아예 국회 사인 추천 이렇게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에도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5명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안을 내니까 국민의힘 이거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할 거다. 지금 많은 사람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 시간 끌기 해서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렇게 꼼수라든지 작전을 구사하면서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공수처 추천위원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이고 굉장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호응할 만한 접근법적인 거죠. 사실 그 공수처가 작년 12월에 강행 처리되면서
올 7월 15일에 출범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뭐 검사라든지 수사관 뭐 네. 관련 인력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공수처장을 차관급인데 추천위원회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7명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구조의 추천 구조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청와대 의중대로 하명 수사처가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랬었으면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먼저 그 지금 보시면은 거기 추천위원 구성을 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법률가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법부라든지 검찰에서 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언론이라든지 학자라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일반 대중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이 지금 이제 사실 법무장관이라든지 네. 대한변협회장이라든지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협회장을 빼고 나면은 친정권 인사인 거는 두 눈을 누구든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협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2명은 말할 필요가 없고 야당 2명인데 네. 그 야당 2명에서 이제 그나마 안전장치가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워낙 과반 의석이라서 네. 또 강행 처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강행 처리하려는 내용이 뭐냐면은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뭐 백혜련 이런 의원들 발의안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비민주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내놓은 게 김용민 의원 안인데, 그 안대로 하자면은 이제는 야당 추천 아예 필요 없이 의결되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추천위원은 저는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부분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만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야당도 좀 받을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단 말은 띄웠습니다만 정작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간 끌게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모양새를 보면 또 여야 간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야당의 속내는 어떤 형태로도 마지막에 응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많이 끌어서 네. 마지막 막바지 협상을 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뭐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 공수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말하자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다른 방식의 개정안이 됐을 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네. 정권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그 기본적인 공수처장을 뽑는 어떤 과정의 정당성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그 독소 조항만 있는 그런 어떤 네.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입장의 어려움일 거예요. 이제 실제로 상임위 위원장 하듯이 다 가져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뭐 의결 정족수도 3분의 2로 해버리고, 뭐 야당 몫을 아무나 한지도 않고 교섭단체 인정해 안 해버리고 해버렸을 때, 네. 그럼 공수처를 말하자면 그야말로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처장을 만들었을 때 이제 국민의 비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 정권은 뭐 그렇다 치도 다음 정권에 누가 어떤 정권이 올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은 스스로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앞에서 원안이 지켜지는 쪽에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국회 상임위 다 내주듯이 그렇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공수처 얘기할 때마다 항상 또 거론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가장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논의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공수처 네. 자체를 희화화하는 거죠. 미리 찍어놓고 말하자면 이 정권에 밑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네. 제일 먼저 가지 않겠나. 혹은 누가 미운 사람이 감사원장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기강과 말하자면 정당성과 권위 자체가 심하게 네. 훼손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정권 입맛대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에 어떤 그 뼈가 있는 질문이라고 네. 저는 보고 실제적으로 어쨌든 그 원래의 취지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네. 운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다 식의 같은 언론의 시선, 어떤 논의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현 의원님께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사건이 1호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려하는 게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기관입니다. 해봐야 한 서너 나라 정도에서 유사한 형태로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상시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호, 2호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부터 해서 판검사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거의 상시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관까지 설치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대목인데, 그리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검사들을 중심으로 또 돌아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파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오히려 각 기관별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회, 행정부 등등 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미리 예견한다면은 이 공수처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날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공수처 출범이 될지, 출범이 된다면 또 어떤 처장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 전혀 아직은 그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 예측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뉴스 오늘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